2023년 2월 8일 수요일 밤 10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퇴근을 하면서 퇴근할 때쯤 되면 버스 안에서 잠깐 잡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 가지고 조금 준비해 가지고 5시 되면 나가니까 회사 도착하면은 6시 반쯤 돼요. 그래 가지고 거진 이제 뭐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 한 6시쯤 되면 회사에서 이제 퇴근하고 나오는데, 그때 되면 이제 버스 안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의 이제 그 방송을 쭉 듣습니다. 그 시간 되면은.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3가지가 있습니다. 나한테 낙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허경영 신인님의 그 토요일, 일요일 그 하늘군 강의 듣는 거, 그게 첫 번째 낙이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의 변희재님이죠. 변희재님의 정치평론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께서 보통 하루에 이 방송 출연하는 것이 한 2-3군데가 됩니다. 2-3군데.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은 한 최소한 2시간에서 4시간, 5시간 정도 돼요. 많이 나갈 때는 이분이 한 서너 군데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YTN에도 나가시고, YTN 라디오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불쇼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최욱하고 정영진 씨하고 하는 그 매불쇼에도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여기도 나가시고, 스픽스 여기에도 나가고, 스픽스에 이제 디너쇼, 그 노영희 변호사가 하는 디너쇼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인 방송이 또 있습니다. 미디어워치. 예. 거기도 있고, 스픽스 안에도 또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왁자지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여하튼 이분이 굉장히 방송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거의 다 듣습니다. 거의 다 웬간한 거는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강성범 TV라고 있거든요. 거기 작년 3구 대선 때에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각종 유튜브에는 거의 다 나갔었어요. 거의 다 나가가지고 저 방송을 거의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작년 3구 대선 때에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참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갔더라면은 당선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지율이 5%가 딱 넘어가니까 딱 막아버렸거든요. 막았다고요. 그 지금 경기도지사 하는 김동연이가 총재님보다 지지율이 엄청 낮았어요. 낮았는데도 이분은 계속 보내주고, 허경영 총재님은 딱 5% 오르니까 딱 거기서 사라지게 버렸다고. 그러니까 TV 토론에만 나갔었으면은 반드시 당선이 됐었을 건데,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뭐 거대한 하늘의 뜻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때 이제 유튜브 나가실 때 고성국 유튜브도 많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에도 나갔고, 뭐 하다못해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나가셨고, 그리고 강성범 TV도 나갔고, 일요서울이라고 해가지고 유여애 씨라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국민의힘당 최고 의원 거기에 이제
거기 출마가 서류상 이제 서류에서 이제 탈락되신 분이 있어요. 유여애 씨하고 정준길 변호사가 하는 그 일요 서울 그 TV 거기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여러 번 나갔었어요. 하여튼 그리고 뭐 또 펜앤마이크에도 나가셨고 뭐 그 총재님께서 이제 각종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가시 가지고 하신 말씀은 또 제가 그 뭐 다 들었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강성범 TV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성범 TV에 이제 내일 그 변희재 씨가 강성범 씨하고 같이 이제 또 유튜브 방송을 내일 첫 번째 합니다. 첫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변희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내가 듣는 것이 낙입니다. 낙이라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정치 현황을 제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 내가 볼 때는 변희재님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방송을 듣습니다. 똑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똑같이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삼삼 공약 암기하는 거, 삼삼 공약 암기 그리고 이제 허경영 시인님의 이제 쓰신 책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그리고 허경영의 영성 세계가 세계를 움직인다 뭐 이런 책, 그리고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런 책. 하여튼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책을 읽는 거, 책을 읽음으로써 신인님의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이제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가 나한테 있어서는 낙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6시쯤 되면은 거기 원래 이제 미디어워치 그 변희재 대표님께서 이제 꼭 자기 방송을 6시부터 7시 딱 그 시간에 해요. 그럼 그 시간 되면은 내가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이어령을 듣고 이제 듣는데 딱 잠이 오는다고. 하루 종일 이렇게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들으면서도 잠깐 자버려요. 그래 오늘은 이제 오늘은 서면에서 좀 내려야 되는데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서면 부전시장에 좀 내려야 되는데 뭐 차 안에서 잡으러 뿌려가지고 연지동까지 가버렸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오고 막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그래도 조금 차네요. 기막이도 하고 이렇게 바깥에 좀 앉아 있는데 지금 내가 왜 이제 우리나라 정치 평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 하는데 그 김현정의 뉴스쇼도 있고 아침으로 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말하는 겸손은 어렵다. 그것도 있고 또 노영희 변호사가 하는 것도 있고 김성회 님께서 또 하시는 것도 있고 뭐 또 최영일 씨 것도 하는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전부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동시에 다 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이제 듣는 겁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작년 그 상구 대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관찰해 볼 때에
인류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것은 결국 가서는 모든 그 동서양의 모든 그 종교의 총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독교나 불교가 되었든지 간에, 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강정산 가르침의 이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강정산의 결론뿐만 아니라 뭐 저기 원효 스님이 이제 하신 말씀의 결론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 이 모든 결론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신이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신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새 천지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것이 이제 동서 고금에 있는 모든 가르침, 그 종교 창시자들뿐만 아니라 석가공자 예수, 또 김일부 대성사, 최수원 대신사 급에는 못하지만은 한 단계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가르침의 결론이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인님이 오셔가지고 새 천지를 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총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그것은 누구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나도 2020년 4.15 총선에 내가 출마도 했고, 그 당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부산 서구 동구 지역에 출마했고, 또 많은 신분들이 출마 엄청 거의 다 했다고. 그 당시 253개 지역인데 거진 다 출마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총선 지나고 이제 작년 2022년 3구 대선에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 출마를 했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당선되리라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결과는 되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물론 그러나 하늘에 이제 거대한 섭리겠지만은 그 당시에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 그 대다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래 허경영 총재님을 열심히 따르고 지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당선될 것이다 확신을 했지만은 일반인들은 뭐 언론 방송에서 이제 하도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 거의 두 사람을 이제 거의 계속 보내주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니까 국민들은 그게 언론 방송에 세뇌를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었다 하면 두 사람만 나오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찍기를 유도를 해 나가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 아무리 좋고 참 정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출마를 했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뒤로부터는 뭐를 보느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는 분명히 열리는데, 분명히 틀림없이 열리는데, 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죠. 유권자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유권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허경영 찍겠다는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작년 상부 대선에는 유권자들이 뭐 그래도 대선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투표 안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때가 한 80%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20명은 투표를 안 했다고. 아무리 크게 잡아도 최소한 20명은 안 했다고. 100명 가운데 20명은 아예 투표를 하질 않았다고.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한 유권자들 중에서 투표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재명을 찍을 건가 윤석열을 찍을 건가 요렇게 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물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시는 분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었다고. 내가 그 개표할 때 가보니까 표가 딱 보면 그래요. 거의 뭐 그 딱 반반이야. 그냥 윤석열, 이재명 막 그렇더라고. 거의 반반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유권자들의 마음이 내가 이거 분명히 허경영 찍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현실적으로 이 당선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걸 내가 깨쳤다고. 그래서 3구 대선 이전까지는 계랄 속에 들어가 있는 뺑알이, 그러니까 계랄 속에서 21일 동안 있었을 때에 이제 뺑알이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 21일이라니까 21대 대통령이 또 이제 다가오잖아. 그 21대 대통령. 전에 그 총재님께서 20대 대통령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정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깝깝해서 이거 참 미치. 국민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깝깝해서 참 더 험한 말은 못하겠고 우라통이 터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대부분의 이제 그 마음이 이번에는 내가 허경영을 찍겠다 이렇게 이제 한 7, 80%, 막 90%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꽉 이렇게 찼었을 때에 현실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지금은 이제 그런 그때를 향해서 지금 현재 한 걸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저기 뭐 상김 시대를 내가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그러니까 언제냐 그러니까 1980년,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난 이후에 한 6개월쯤 지난 상태지. 그러니까 그때 1980년 그때 그러니까 그 최규하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고 체육관 선거로 해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이 이미 과도기적으로 이제 맡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이제 유신헌법은 안 맞으니까 유신헌법을 없애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뽑겠다. 그것이 최규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단 말이에요. 10대 대통령이에요. 그때 최규하 대통령 한 8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20대 대통령이단 말이야. 그러면 20대나 10대나 과도기 정권이에요. 그러면 그 8개월 같다고. 8개월 최규하. 그럼 요거는 20대는 얼마 가느냐. 원래 4개월 간다는 말이 있었다고. 내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근데 4개월은 이제 뭐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이 된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얼마나 연장이 됐느냐. 뭐 그렇게 뭐 많이는 안 되고 조금 더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랬는데 1980년 5월 17일 날 계엄령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그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을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잡아넣어버리거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시절 때에 뭐 장관들 그리고 이제 부정축제자들 해가지고 내나 그 1961년 5.16 혁명 일어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잡아넣어버렸듯이 똑같이 그랬다고. 딱 20년 뒤에 전두환이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 할 때처럼 똑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역사가 반복이 돼버렸다고. 5월 17일 날 그랬다고. 그런데 5월 16일 날 김대중하고 김대중, 김영삼이 둘이 모여가지고 또 공동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뒤를 몰랐다고. 5월 16일 날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신군부에서는 이제 뭐야 그 구속 수감할 사람들 명단이 벌써 나왔고 어떻게 체포조도 다 짜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이제는 21대 허경영 대통령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이것이 열리는 것을 일반인들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정치 평론가들, 뭐 내가 변희재 씨를 제일 잘 보지만은 변희재 씨 뿐만 아니라 뭐 윤창중 씨라든지 뭐 저 정봉주 씨라든지 김용민 박사, 또 뭐 고성국, 이봉규, 또 뭐 박찬종 씨, 그 외에 많으신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반드시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지금 지금 국민의힘당에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현실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고 지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말고 정식적으로 이제 새로운 대표를 이제 뽑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뭐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야. 이거 완전히 뭐 이전 투구. 이거는 뭐 정말 그 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걸 하고 있다고. 거기서 맨 처음에 이제 이준석이도 그 공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자기가 큰 일을 했거든. 그러면은 그 임기 얼마 남았잖아요. 이제 뭐 그런데 그걸 좀 놔두면 되는데, 그걸 막 생다지로 사람을 잘라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니까, 또 유승민이도 출마를 못하게끔 해버렸다고. 그건 뭐냐니까, 당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70%는 당원이고 30%는 일반인데, 일반인들한테 유승민 씨가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일반인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유승민 씨가 딱 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안 되니까 출마를 못 해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나경원이가 1등이니까 나경원이 이것도 출마를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윤핵관 가운데 그 이철규라고, 그 경찰 출신이라고, 그게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뭐 구정 연휴 때 가서 만나니까 나경원이가 출마 못한다 그랬거든. 그건 뭐냐고. 경찰 출신이 뭐가 참 말하기도 그렇네. 자기 나경원 아버님이 그 친정집이 사학재단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사학재단 이런 거는 엄청 그게 많아요. 아주 깨끗한 사람도 털못 나오는데 이 사학재단 이런 거는 그냥. 그리고 나경원 씨가 그 고소고발 당한 게 엄청 많은데 전부 다 무혐의 처리를 받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들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초선 의원이 한 50명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들수다거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만신창이를 만드는 거라고, 나경원이를.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알고 나면 출마 못한다 이제 이래버렸다고. 그리고 이번에 또 안철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안철수가 나오니까 안철수를 또 조진다고. 신영복인가 신영복이가 이 사람이 나는 이 사람하고 나야 한평생에 이런 신영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 한평생에 연구하는 생각한 것은 어릴 때부터 철들 때부터 예수.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라. 이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스타트가 인생에 16, 17, 18 이때부터 스타트 자체가 그냥 기독교야. 기독교 축으로 출발했다고. 기독교였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역사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역사에 의하면은 이제 서양 저쪽에 그러니까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뭐 독일, 이태리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이런 데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문화 그쪽 나라의 문화는 바이블 성경 기독교를 깔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매료가 된 거라. 매료가 되다 보니까 또 아이고 이 이야기하면 또 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17 이때부터 이제 그런 아주 들어갈 때부터 내가 이제 태어나 가지고 철들 때부터 그런 쪽으로 뚫고 나갔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해야 가장 남에게 잘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질 같은 거 주는 것도 진짜 좋잖아요. 춥고 배고플 때 좀 따뜻한 음식 주는 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주는 거, 자기가 좋은 경험을 한마디 해주는 거, 이런 거 다 좋은 거라고. 좋은 건데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주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만 신경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또 극한적으로 가보니까 기독교 가지고 세계 통일이 안 돼요. 세계 종교 통일 이것이 내 20대 뭐 10대 그때부터 뜻을 그래 품었단 말이에요. 그 긴 이야기하면 지금 안 되고 이때까지 수천 시간에 걸쳐서 내가 이야기를 해 나왔고 지금 이 유튜브가 1100회가 넘어요. 내 유튜브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과거에 수천만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야기 못 하겠고 하여튼 간에 어릴 때부터 세계 종교 통일이 이게 내 꿈이었단 말이야. 내가 종교 통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쪽 방면에 내가 뜻을 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일을 못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리고 불교도 안 돼. 불교는 대단히 좋은 종교인데 그게 뭐 84,000 법문이고 모주기나 좋은 게 많으냐고. 의상스님이 화엄 일성 법계도라든지 말이지. 응? 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으냐고. 무상 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건목연덕수지 원해일진시 지금 천수경이고 법성문형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제일제 정제소재비 여경 진성심신공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체일체 다지기 일미진정 함시방 일체준정 영영시 무량원급적일념 일년정시 무량급 구세십세 혼사성적 인불장락 격별성 조발심치 변경각 생사열방상공화 이사명령 무분별 거기에도 무궁무진하게 좋은 말씀도 많은데 불교가 전 세계 종교를 통일을 못해요. 지금 당장 우리 한국만 보라고. 불교가 예수교를 통합하느냐? 못해요. 그럼 강정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강정산에 들어간 거라. 불교도 안 되고 기독교도 가지고 안 되니까 끝까지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강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상제라고 했으니까. 강정산 그래서 상제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 하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했지. 그참 훔치 태월천상원군 흠리 지하들이 흠리합리 사파하는 수천 억만 배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 뭐야 그또 칠성열의 대지군 북두구준 중천대진 상교군걸 하부군을 조리관계 동계관건 대개타 논문고고문 녹전유는 무고파고 고상국 황자 미제군 대주천재 세미진 하재불면 하복구중 원앙정기 내야바신 것도 엄청나게 읽었다고. 서전서문 말이야. 경원 김효동의 선생 문공이 영침으로 작세 집순케 하시고 명년의 선생이 몰거지근을 50년의 시극성편의 총약간 만원이라 오라 서기연절의 이제 사망의 치천하지 대경대 법의계제 차소래대 이천경 박식으로 기중이진 발로 오며 차생의 수천제 지하의 유욕강명 수천제 지진한 여기나내라 이제 사망기치는 번호도 하고 이제 사망기치는 번호시만이 덕기심이면 적가득 그거는 이제 한마디 정일집중과 근중근거가 근중근거 그 정일집중 그 8마디가 이제 그 말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을
그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하여튼 그래 하다가 그러니까 뭐 최수원 대신사가 동학, 그리고 이제 김일부 대성사의 정력, 그리고 원효 선임의 이제 원효 걸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말려고 이야기하는 게 하냐면은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나는 누군지 몰라요. 아마 이게 보니까 무슨 좌파 성향의 어떤 뭐, 근데 뭐 그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게 좀 신영복 씨를 존경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철수가 이제 신영복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조문을 갔다 이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빨갱이다, 주사파다 이제 이래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좀 차원이 낮지. 주사파다 뭐 우리는 안 그렇잖아.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거 이거거든. 그러니까 한 몇 단계 낮은 단계란 말이야. 그런데 안철수는 이제 신영복을 이렇게 좀 따랐다 이래가지고 주사파다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또 안철수를 조진다 이 말이야. 지금 국민의힘당에 어떻게, 왜냐니까 김기현이는 이제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김기현이를 이제 대표로 앉혀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렇게 공천을 주려고 하는데 안철수가 대표가 되면은 이때까지 이준석이 두드려 팼지, 유승민이 떡 만들었지, 또 나경원이 이제 막 묵사발 냈는데 이걸 해가지고 안철수한테 죽 서서 안철수는 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안철수를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게 너무너무 난잡하단 말이야 지금 이제 돌아가는 것이. 응? 이전 투구야, 이전 투구. 막 진짜 진흙밭에 개삼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 국민들이 그거 볼 때에 깝깝하잖아. 지금 뭐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오늘 해야 될 말은 뭐냐면은 지금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들도 뽑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지금 현재 나는 뭐 대충 이래 보니까 우리 지금 요 앞에도 지금 8층 건물이 있는데 8층 건물이 들어선 것은 밑에 8층 건물을 받쳐주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그런데 지금 기둥을 포크네일로 이렇게 부수고 있다고. 그럼 기둥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8층은 내려앉잖아.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기둥이 하나 뽑혀 나갔고, 두 번째는 유승민이 뽑혀 나갔지, 나경원이 뽑혀 나갔지, 안철수 지금 흔들지. 그러면 이 받쳐주는 것이 흔들 하잖아. 그런데다가 또 누구를 뽑았냐면은 강신업이를 뺐다고. 강신업이 누구냐니까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당 대표로 나와가지고 당을 한번 새로 가겠다 이제 이랬는데 이 사람을 서류 검사에서 빼버린 거야. 이게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강신업이가 돌아선 거단 말이야. 이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광화문 거리에 저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도 동상을 세워야 이제 세우게끔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자기가 힘을 이제 쏟겠다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인데 자기가 대표 나가는 그 자체를 서류에서 빼버렸으니까 나갈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섰단 말이야. 돌아서 가지고 강신업이가 1964년생이야. 원래 이제 한국 나이로 60이라고. 이 사람이 별명이 태풍인데 확 돌아섰다고. 돌아서 가지고 뭐냐,
반대 운동을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이래 돼 있다고. 딱 뭐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듯이 이게 싹 바뀌었다고.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니까 최고 의원에 놓은 사람 중에 신혜식 씨라고 있어요. 신의 한수라고 하는 그 유튜브 그 구독자가 100만 명 넘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유튜브 요즘 텔레비 많이 보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유튜브 보고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관망을 이렇게 하는데 그 우익 쪽에 아주 큰 구독자 수를 가진 사람이 신의 한수 신혜식 씨라고. 이 사람이 엄청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엄청 공을 들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최고위원 자리에서 서류에서 빼버렸다고.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야. 돌아가지고 돌아섰다고. 돌아서니까 뭐냐, 기둥 두 개가 더 흔들리고 강신업 기둥이 또 뽑혀, 또 신혜식 기둥이 뽑혀,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정강훈이라고 목사가 있어요. 정강훈 목사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14일 날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지금 뭐냐 하면은 야권에서 이제 그 저기 서울의 소리 백은종 그 이제 초심이라고 해요. 백은종님이 또 주관하고 그다음 미디어워치 이제 저기 변희재님 그리고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씨 또 막 이 여러 단체에서 제야 단체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이런 이제 집회를 계속 해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몇 번째 해 나오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확성기를 틀어놓고 맞불 집회를 하는 사람이 정가훈 목사단 말이에요. 그 윤석열 쪽에서는 내려온나 그러면은 그 반대 방송을 하는 쪽이 정가훈 목사라고. 그런데 이 정가훈 목사가 돌아설 확률이 지금 굉장히 커요. 지금 오면은 구속되니까 누구하고 싸우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윤석열 정부를 받쳐주는 기둥이 지금 거의 다 뽑혔다고. 다 뽑혔어. 그러면 이게 8천 건물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야. 지금 그렇게 있다고. 그 검찰 나부랭이들 뭐 몇 명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잡고 움직이는 거라고. 지금 밑에 받쳐주는 우군들이 없어요. 위험할 때 이렇게 팍 받쳐주는 그 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 유튜브에서 최고 유튜브가 그 신의 한수 그 총장님께서도 허경영 총장님께서도 몇 년 전에 거기 나가가지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로세로 김서희도 이번에 그 탈락됐고 서류에서 탈락시켜 버렸다고.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이 사람도 탈락시켰지. 이준석이 잘랐지. 나경원이 잘랐지. 안철수 지금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려고 했지. 그리고 유승민이 또 잘랐지. 지금 그러니까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평론 이렇게 하시는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은 이번 정권은 오래 못 간다 지금 이란단 말이야. 지금 오래 못 간다고. 과도기다 말이야. 과도기. 그래서 한영한다 영자가 맞이할 영자에 보면 토끼 모자가 있듯이 원래가 개면은 아니냐고. 그러니까 토끼해에 우리가 신인님을 맞이하는 해가 아니냐 원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불로유가 나왔거든. 불로유가 이거는 아무리 머릿속에 돌멩이가 들어있어도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쓰게 되면 우유가 썩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꾸 이제 입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 중이고, 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이제 오염수 거기 이제 세슘하고 삼중수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한번 이게 터뜨린다 이 말이야. 터뜨려져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때까지는 그 일론 마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하기 전에는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무슨 말하는 거 전부 다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니까 언론이 썩은 것은 똑같단 말이야. 언론이 썩은 것은 똑같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다 쓰레기. 이것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 그 저기 낸시 펠로시도 저기 하원 의장을 오래 하는데 그 하원 의장으로 있으면서 정보를 뽑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그런 사람들이나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노? 속인하고 범인들이지. 응? 속인 범인들이 정치를 하던 시대가 주역 시대라고, 선천 시대고. 이제 그런데 이 선천 시대가 끝이 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신정 정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인 하나의 단계라고. 그런데 민주주의가 지금 또 그거는 경제적인 용어로는 자본주의란 말이야. 자본주의가 이렇게 끝까지 왔는데 결국 부익부 빈익빈으로 너무 차가 심하니까 하루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30명이라고. 한 3, 40명이 매일 자살한다고. 매일 자살해. 노인들도 있고 거기를 보면 젊은 여자들이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인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민주주의의 완성인 신정정치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는 정치, 이것이 신정정치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허경영 총재님의 3.3 공약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불로유가 나와가지고 이제 알려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이는 불로유는 이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야. 안 그래? 자기 이름 써가지고 누가 그 이름이 우유가 안 썩을 수가 있노? 오직 허경영 신인님의 이름만 쓰면은 우유가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이름을 쓰면은 우유가 썩지 않으니까 이것이 신비하다. 이것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대폭발적으로 이제 알려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탄 하나 떨어지면은 도시가 하나 눈 깜빡할 사이 없어진다고. 그렇듯이 그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의 원자탄이 탁 터지면은 이 대한민국은 끝이다 말이야. 끝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흔들 한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우리가 가장 재미있는 구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꾸미는 정부라고 하는 것은 세계 일가 통일 정부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수천 번 이야기했는데 옛날 그 초안지에서 항고조가 그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항우하고 초패왕 항우하고 그 유방하고 항고조하고 싸워가지고 항고조가 초패왕이 죽고 항우가 죽고 한고조가 세운 나라가 한 나라가 전환후환 해가지고 400년을 갔어요. 그런 나라,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 알렉산더가 세웠던 나라, 나폴레옹이 세웠던 나라, 이성계가 세웠던 그 이시조선 500년 이런 거 다 합한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그런 후천 세계 일가 통일 정부가 들어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늦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만드는 정부. 여기에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초창기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이해도 못하는 집도 부지기수거든. 자기 아들, 딸이 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민족은 말이야 도인들이 많다고. 그래서 1만 2천 명이 이제 도인들이 노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선천에 많은 이제 그 구도인의 생활을 걷다가 이번에 때가 돼 가지고 우성제야 이제 소름 소리를 듣고, 소름 소리가 뭐냐 하면 어미소가 자기 새끼 송아지를 찾는 소리라고. 그게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 그게 우성제야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싹 압축을 하면은 한 12자라 나와요. 1000억 걸레. 응? 1000억 걸레. 그 다음에 공전멸병 우성제야.
이렇게 나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더 압축을 해보면 허경영 이름 석자가 남는다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 종교, 사상에 관련된 모든 서적 그 수천, 수만 권, 수백만 권을 다 읽으면 그 결론이 뭐냐? 허경영 석자로 남는다고. 33역으로 돼 있다고. 근데 이것이 이제 허경영 우리 총재님이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조만간에 뭔가를 이제 일어날 것 같아 이 말이야. 터지는 거야. 터지면서 일반 국민들은 99.99%는 언론에서 한 며칠만 이렇게 딱딱딱딱 두드려주면 싹 다 떨려온다고. 그 1987년 그때 이제 6월 항쟁 때에 그때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그건 누가 뭐래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1983년도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막 정치를 이렇게 해 나갈 때에 딱 맞서가지고 23일간 단식한 사람이 김영삼이라고. 그 김영삼이가 그 김영삼, 김대중을 비롯해서 그 따르는 몇십 명 이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이 말이야. 나갔고 지금은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우리의 이제 우리 핵심 당원님들 이 사람이 허경영의 영적 세계를 이끈다 이랬거든. 대한민국을 이끄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세계 일가 통일 정부가 이제 곧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곧 들어서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제 변희재 미디어 워치 대표 고문이 나이는 젊어요. 원래 50인데 나이가 젊어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이 사람이 나아요. 그래서 그 상반기 내에 끌어내리겠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앞장서가지고 윤석열을 끌어 당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여건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강신업 이런 사람이 돌았었거든. 신혜식 이 사람이 돌았었다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도 이제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고 있다고. 다 돌아선 거야. 윤석열을 받쳐주는 이 기둥이 다 뽑히 나간단 말이야. 다 뽑히 나가요. 그래서 내가 초창기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이제 우리 중국의 그 역사를 이래 보면은 포사, 말희, 달기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들이 그 당시에 그 왕을 이렇게 현혹시켜버려. 이래가지고 포사나 달기나 말희가 들어선 그 나라의 그 걸주 같은 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걸 상주대. 그러니까 하나라의 걸 같은 놈. 그런 포악한 왕 옆에 그런 포사, 달기, 말이 그런 여자들이 거기 붙었다고. 붙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다고. 새로운 나라가.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그런 희한한 참 그 어디 가서 자기가 부정하게 벌은 돈이 있으면은 뭐 주가를 조작했다 이래가지고 돈을 버는 게 있고 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가지고 벌은 돈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주식을 조작했다든지 또는 그 때문에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그 피눈물 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사람, 내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빨리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 자기가 번 돈은 자기 돈이 아니단 말이야. 싹 나눠줘야 되잖아.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말이지. 참 말하기도 그렇다. 이 참여 대상, 참여를 해도 오지게만 해야 돼요. 야, 내가 참 너무너무 죄가 많구나. 이런 뻔뻔한 얼굴 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눈물을 흘려도 그냥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그 미국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수만큼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양심이 맑아진다고. 하여튼 그런 데가 지도자 정신교육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천지가 나와 하나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얼마나
허경영은 신인님이시다라고 알게 되고, 지도자 정신교육 때 가면은 처음에는 울고불고 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되면은 신인님을 향해서 절을 하루에도 수천 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가깝다는 거. 이번에 이제 그 대표, 국민의힘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강신의비를 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뽑는데 아까 그 유예라고 있어요. 유예도 그 서류상 탈락시킨 거거든. 그거는 월권행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이제 들어가거든. 그게 유예시 또 강신의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을 내요. 그리고 유예시 옆에는 항상 옆에 정준길 변호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당 그 대표 선정하는 대표 및 최고위원 그 선정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은 인용이 될 확률이 커요. 그래 되면은 38 그 국민의힘당 저 행사는 무기 연기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엉망으로 들어가요. 엉망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한국이 어떤 나라냐 말이야.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민족의 그 사명이 있어요. 전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이 세계 이 모든 나라가 기아도 없고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동거근육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최인류 국가, 최고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운명이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드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이번에 불로유 사건과 이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이 아주 재미있다고. 그러니까 삼국지나 초안지 뭐 기타 모든 소설 영화 보는 것보다 춘향전이 그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 멀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나는 워낙 이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소프라노 가수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뛰어난 소프라노 가수, 이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인 그 성악 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장돌뱅이가 아니고, 정말 음악 대학을 나오고 또 뭐 심지어는 뭐 미국이나 이태리 그런 데 가서 정통적으로 이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조수미라든지 신델라 교수.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김순영 그 소프라노 가수가 있던데, 야 정말 노래 잘하대요. 신의 영광이라는 그 홀리 나이트 그거 부르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뭐 노래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소프라노 가수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 우리 같은 뭐 장돌뱅이도 이렇게 한번 뭐 기분 좋으면 부를 수 있잖아요. 이제는 가도 되는 건가요? 어두워진 거리로. 아까 내가 보니까 퇴근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이미자의 그 아시 그 노래 그 2절에서 보면은 그 가사 기질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 볼 때에 그 우리나라 이제 그 할머니들, 그리고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이 그럴 때는 정말 그 부모님 말씀이라면은 뭐 다 뭐 하나님 말씀처럼 다 그럴 때잖아요. 그리고 참 그랬을 때에 시집 가면서 이제 그 시집 가는 걸 어떤 그 풍경, 그리고 한평생이 이제 한 세상을 다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다 자기가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거더라고. 아시가. 그래 볼 때에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저렇게 어렵게 좀 살았구나. 그리고 부부 간에도 이제 이렇게 참 좋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목이 메이더라고. 그래서 참 눈물도 막 나오려고 하고 목이 메이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2절은.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부르기도 한데, 그래서
정말 그 아시라는 노래도 뭐 우리 일반 대중들은 테너 가수나 뭐 이렇게 소프라노 가수는 아니지만은 그냥 또 우리가 불러보는 겁니다. 옛날에 이 길은 새색시 쪽에 서방님 따라서 나들이 가던 길 어디선가 저 멀리서 벚꽃이 구슬피 울어대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 무는 하늘가엔 노을이 슬프다. 이제 밤이 깊고 이웃의 사람들이 다 자는데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서 이리 약하게 부릅니다.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말타님 따라서 시집 가던 길 여기든가 저기든가 복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 세상 다하여 돌아가는 길 저 무는 하늘가엔 노을이 슬프네. 허경영. 오늘 보니까 그 김태영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이렇게 의식주 문제를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해주잖아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자본주의니까 자기가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서로 의식이 많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이제 너는 왜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부순 사람들의 이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남한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왜 일하느냐면은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특권을 하면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밤에도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일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밤에도 밤샘 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은 봉급을 2배로 준다 그렇게 하면은 막 화를 막 낸대요.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고. 인민을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봉급이 얼마냐,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이상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와 이렇게 한다지만은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한다 해요. 저 사람은 우리는 당원이다 그러면 깜짝 놀란대요. 이거 당원? 또 그리고 우리는 훈장 받았다 이렇게 하면 더 놀란대요. 거기서는 당원이 되고 싶어도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훈장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높게 평가해줘요. 33가지 그 공약 중에서 9번째가 세금혁명인데, 세금혁명에도 이제 보면은 6가지가 있다고.
6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네 번째가 세금 포인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과 기업별 이제 세금 납부 실직에 따라 포인트로 적립 자산화한 뒤 세금 포인트가 높은 자와 기업을 국가 유공자와 국가 유공 기업으로 추대한다 이래 돼 있거든. 그렇듯이 그런 사람은 훈장을 받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저 위에서는 훈장 받는 거 당원 이거 엄청 존경의 대상이 된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오는 이 세상은 뭐냐? 세계 일가 통일 정부가 됐었을 때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나아가서 이제 곧 뭐 6개월 내로 이제 우리 국내 황제가 되고 또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을 하고 세계 황제가 되시고 이제 그 뒤로 난 다음에는 이렇게 참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초창기에 허경영 총재님도 미친놈 한번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고 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은 아이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듣고 이러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엄청 좋은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치는 이렇게 속인들이 하는 거야. 그 위에 계급이 있다고. 히틀러가 있었을 때에 친위부대가 있다고. 히틀러 친위부대가 있듯이 황제 친위부대가 되는 어떤 그런 계급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어려울 때에 고생하신 분들 있지 않을 거다 말이야.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강정산이 내 하는 말이 거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시장가 와가지고 말이지 이 빗을 가지고 말이지 머리를 빗으면은 흰머리가 감게 되고 말이지 빠졌던 이가 나고 그렇게 한다니까. 사람들은 허탄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 노파가 딱 하니까 진짜 그래 되니까 사람들이 싹 몰리니까 그때 이제 올라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여했던 사람은 뭐냐? 그 노파애가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고 알고 도와주고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그 노파단 말이야. 좀 있으면은 확 몰리거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싹 몰릴 때는 이미 그거는 이제 1만 2천 명, 1만 5천 명 도청군자 마감이 끝나버린 거야.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아 있다고. 이상.